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책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저자 이유주입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항상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살을 뺄 때는 맛있는 걸 못 먹어서 불행하고 다시 살이 찌면 다시 살이 찌는 그 내 모습을 보는 게 불행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시작한 다이어트인데 점점 행복과 멀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되게 우울해지고 자기 혐오가 생기는 이런 나날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맛있는 걸 좀 먹으면서도 날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엄청 빡세게 하고 억지로 하고 이렇게 참아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내 몸을 이제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에서는 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분과 식욕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기분과 식욕을 관리하다 보면 요요가 오지 않고 이제 정말 궁극적으로 날씬한 체질로까지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책에 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다이어트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고 나름의 성공 경험도 있을 거고 또 나름의 실패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 몸에 대해서는 나만의 이제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 난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시중에 너무나 이제 많은 다이어트 정보들이 있고 다이어트 상식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들 중에서 틀린 것들이 분명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 맞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이 쪄서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겠죠. 다시는 좀 이제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만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들을 좀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적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는 맞거든요. 어떤 음식이건 간에 아주 많은 양을 먹으면 이제 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살이 찔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적은 양의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술술술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양보다 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음식을 구성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양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질에는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이렇게 질이 좋지 않고 적은 양의 음식만 먹다 보면 식욕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 몸의 대사도 안 좋아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살이 찔 수밖에끔 없는 체질로 점점점 변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음식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칼로리에 엄청 집착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건데요. 칼로리가 사실 너무나 명확하고 눈에 보이고 숫자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쉽게 와닿고 칼로리를 이제 계산을 하면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그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이제 양의 칼로리만 섭취를 하면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기초대사량 계산하고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 계산하고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별이나 나이나 체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게 평균치는 결정이 되는데 나의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크게는 700kcal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700kcal라면 이제 하루에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제 뭐 거의 맥도날드 햄버거 한 세트 아니면 뭐 이제 달리기를 7시간 정도 해야 되는 양인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칼로리를 계산하는 걸로 내 몸에 살을 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부정확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살이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억지로 살을 빼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너무 힘들다. 너무 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고된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 메커니즘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식욕을 더 높이는 거고 대사량을 줄여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길게 보면 살찌는 길로 가는 길이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아주 과도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살 빼려면 운동을 해라. 이제 살 빼려면 운동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운동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은 몸매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을 빼려면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양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억지로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우려고 하면 몸에서는 뭔가 에너지 이제 이렇게 분배상 빵꾸가 났다. 뭔가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쓰였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식욕을 높이고 대사량을 낮추면서 다른 데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는 분들 중에서 엄청 기운이 없고 병든 닭처럼 골골대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음식도 적게 먹는 분들 중에서는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는 거죠. 사실 건강하고 예뻐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고 우리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을 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살찌는 체질을 만들고 오히려 살을 더 찌게 만드는 요요 현상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이어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먹는 것도 적게 먹는 것도 안 된다. 운동 많이 하는 것도 안 된다. 칼로리 계산도 안 된다. 살을 대체 어떻게 빼야 되는 건가? 이제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살이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이 쪘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살 찌우려고 살찐 사람 잘 없으시죠?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점점 나도 모르게 살이 쪘을 텐데 살이 빠지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점점 살이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점점 저절로 알아서 살이 빠지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